네, 오전장 여러분들 체크해 드립니다. 네, 파생 공부 열심히 하신다니 고맙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우리 시장은 선물 옵션의 이 파생 이거 이해 못하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파생 공부 해갖고 실전에 직관적으로 느끼는데 최소한 1년이라는 시간은 갑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요. 그것도 이론으로 공부하지 말고 제가 적은 금액으로 발을 담궈서 실전에서 심지어는 깨진다 생각하고 해보시라고 그럽니다. 아니 뭐 무슨 깨지면서 공부하라고 그래. 근데 양매수부터 하시면요 안 깨져요 잘. 그리고 이 시가상이 미국 시장이 올랐는데 오늘 왜 이 모양이 나오는지가 이해가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딱 얘기해 드렸죠. 432.5 딱 건너라. 이게 뭐냐면요 매일매일 기계들은 생각을 안 합니다. 미국 시장이 오르든 떨어지든 하방 롱숏, 그러니까 하방 우위의 롱숏 펀드, 상방 위의 롱숏 펀드를 같이 걸어버려요. 돈이 많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누가 이기나 보는 거예요. 그쪽에 쏠리는 거예요. 모이는 선물부터 배우지 마세요. 옵션 양매수부터 했어요. 제가 강의할 때도 그러잖아요. 옵션 양매수부터 배운 다음에 방향으로 가라. 변동부터 배운 다음에 방향으로 가라. 이 말뜻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선물은 여러분들 쉽게 3개월 정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물에 너무 쉽게 빠져요. 제일 무서운 상품입니다. 선물 상품이. 양매수는 한쪽 깨지면 한쪽이 먹어요. 조절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변동의 에너지 갖고 방향을 잡는 그러한 이 말뜻의 느낌이 올 때까지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보세요. 아침에 제가 상방 9 내지 10%에도 챙겨라. 그 다시 하는 거 풋 진입하는 시점 이렇게 정했죠. 지금 결론 어때요? 선물 432.5 깨면 상방을 하방으로 싹 다 돌려라. 미국 시장 급등했어도 우리는 빠진다. 결론 어때요? 지금 마이너스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30이라는 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마디입니다. 최근 2, 3일 동안에 여기는 지지했어요. 근데 오늘 금요일날 이거 공격해봐요. 풋에서 대박나요. 풋에서 더블짜리가 난다고 위클리가. 그리고 다음 주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미국 시장이 그 사이에 급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시장 차트를 보세요. 그러니까 같이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미국 시장이 나스닥 봐요. 나스닥 미국 시장 보면 3월 24일 25일 저점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미결제 약정 매수 40,000개 오버나이트 했다. 와 1년 만에 처음이다. 이런 거 한 거 처음 봅니다. 그래서 하방 공격을 하지만 저는 상방으로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했던 게 파생을 하니까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스닥은 계속 올라요. 그런데 이날 4월 6일 7일 요날 13,770 요때부터 삼성전자 그래프를 옆에다가 갖다 넣어보세요. 삼성전자 올라갈 때는 같이 가요. 그런데 4월 6일부터 삼성전자가 어떻게 돼요? 미국 시장은 올라가는데 우리나라의 1등인 삼성전자 주가가 86,000원까지 가고 우리가 이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85,000원 지지해주고 이게 88,000원까지 가야 되는데 3조 정도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서 갈 때 못 가지면 우리는 디커플링이다. IT 선순환이 안 나온다. 그래서 DBI 때 KMW 데드라인 정해야 된다. 끊어라. 여기 판단이죠.
그 결론 어때요? 죽여버리잖아요. 아니 나스닥은 여기서 뭐 14,000까지 치고 나가는데 우리는 왜 이래요? 우리는 왜 이럽니까? 이게 시장이 정답이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이때 상해를 봐요. 4월 6일부터. 4월 6, 7일부터. 상해 종합지수 봐요. 그럼 여기서 끄떡끄떡이 나와요. 얘가 꼭지치고 떨어져요. 상해가. 그래서 여러분들 얘가 바닥이 확인돼야 돼요. 그러면 제가 걱정하는 게 이번 주말에 시진핑이 전 세계에 대고 야 미국과 나하고 한번 붙어 이 새끼야. 니네들 나 괴롭혀? 나 이제 니네들 괴롭히겠어. 그러니까 요번에 보아 포럼의 주요 주제가 세계 대전환이에요. 간단히 예를 들어서 시진핑은 내년 북경올림픽까지 자기 우상화와 정적들 다 치고요. 그리고 홍콩 점령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다가 대고 그동안에는 그 뭐라 그러죠? 그 도강양해인가? 걔네들이 그러니까 몸을 숙이면서 조심조심 때를 기다렸다면 이제 요번 주를 기준으로 시진핑이 공격 앞으로 할 가능성도 체크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기업들이 샌드위치가 껴요. 선택하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핀셋 전략만 체크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시장한테 물어라가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3월 24일부터 오른 종목들의 명단 보면 감이 잡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시장한테 물어라라는 개념이 저는 그 어널리스트들은 뭐 또 우리가 이론가들은 뭐 뭔가 꽂히면 뭐 반도체 슈퍼랠리 그럼 반도체 슈퍼랠리면 노상 왜 외국인은 삼성전자 저렇게 그동안 팔았니? 연기금 왜 파니? 오히려 시장한테 물어보는 전략으로 가고요. 또 하나 어떤 색깔의 종목들이 올라가나 다 건설, 건자재, 갖다 있어. 여러분들 보시면 종목이 정책, 탈원전 그 어마무시한 한정기술 박살났던 게 이렇게 급등했고요. 이제는 여러분들한테 매매하지마 대상으로 아니 이렇게 오른 거 이제는 왜 합니까? 라고 했죠. 한정 KPS, 한정기술 각도 보세요. 근데 인제 그러면 인제 남은 건 뭐야예요? 남은 거 요거를 4월 6일로 바꿔봐요. 4월 6일 여러분들 코스피 200을 이게 이제 그 격자 모델의 매트릭스 분석입니다. 4월 6일부터요. 4월 6일부터 여기서 안 보였던 것들이 보여요. 녹십자라든지 제약주들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들 녹십자 제가 40만원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떼고 나와라 라고 했어요. 요새 그러니까 빠진 거에 대한 대반등이다. 어저께 40만원대 제가 무조건 때리고 나와라. 지금 뭐 CMO니 뭐하니 뭐 예를 들어서 ST팜 녹십자 여러분들 ST팜 보세요. CMO 관련된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만 보지 마세요. 이 윗꼬리 달린 이 어저께 이 모양 준 게 일반들이 준 것 같습니까? ST팜 어마무시하게 꼬리 달렸죠? 그리고 여기에 실질적인 대장은 셀트리온입니다. CMO 하면요. 근데 셀트리온 주가는 요새 어때요? 이상하게 안 가죠? 셀트리온 주가 보세요. 힘이 뭐 반등도 없고 심지어는 지금 법률 분쟁 앞으로 하는 삼바보다 못해요. 셀트리온은 뉴스에 가장 화려했던 때가 작년이었죠. 작년. 제가 언론에 속지 마라. 언론에 속지 마라. 이런 것들. 오늘 제가 그 코리아 지금 한국 콜마 질문하시는데 일단 조금 리스크 관리 좀 하세요. 화장품 뭐 이런 것들 또 관련된 아까 저희가 문자도 보내드렸죠.
여러분들 한국 콜마, 아모레지, 아모레 퍼시픽, 코스맥스 요런 것들이요. 다들 뭔가 중국 연골고리나 기대감이 있는 것들입니다. 일단 50% 매도. 이것도요. 다음 주를 좀 보죠. 그러니까 뭘 보냐? 상해 증시가 지지하는 거 확인하자고요. 시진핑은 공격 앞으로 저지를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해 증시가 뭔가 지지해주고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다가 긍정적인 사인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파생 쪽에서 지금 중요한 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파생 쪽, 그러니까 한국 콜마든 코스맥스든 그동안 올라간 종목은 뭐한테 영향을 받냐면 이 파생 판세에 영향을 받습니다. 즉 여기서 420을 공격당하면요. 선물이 420을 공격당하면 그동안 LG 하우시스도 빠져요. LG 하우시스도 빠진다고요. 오늘 급등하죠. LG 하우시스 30% 9만원대 좀 현금 만드세요. 오히려 현금 만드세요. LG 하우시스도 다음 주를 대비하는. 끝나진 않았거든요. 근데 30% 정도 현금 만든다. 넷마블도 좀 현금 만든다. 오늘은 매수하는 날이 아닙니다. 다음 주에 박살날 수가 있어요. 100에서 150 두들겨 맞을 수가 있어요. 4월 말까지. 파생시장에서 그 현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작용 반작용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안 나와야 돼요. 그거 5일 정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여기서 3,000원 죽이는 시장 나오면요. 용 빼는 재주 없어요. 그동안 급등했던 거 올라간 거에 어떤 거는 7, 8분 응선 70% 선까지 빠지고 어떤 거는 올라간 거에 반 빠져요. 그러고 나서 다시 갑니다. 오히려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걸 순환시키거나. 그래서 제가 다음 주를 겨냥해서는 후발주 배팅만 합니다. KCC 판 거 KCC 건설이나 지금 그동안 안 올라간 건 매수해요. 같은 섹터 내에서 시멘트가 됐던 건설이 됐던 건자재가 됐던 간 건 팔고 가지 않은 건 산다. 이렇게 차별화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왜? 삼성전자 엎어치기 들어갈까 봐요. 요인은 미국과 중국의 대판 싸움판이 확산돼서 제가 이런 세상에 안 왔으면 좋겠어요. 중국에 있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거에 붉은 딱지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쓰지 못하게 하는 무기화 전략, 안보와 연계해서 옛날 셀카들이 보이콧 갖고 엄포 줬던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쌀벌하신 분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개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조직들이에요. 그거를 다음 주에 확인해야 됩니다. 다음 주에. 그래서 여러분들 전부 다 현금만 갖고 계시면은 어떤 종목이 됐던 간에 한 30% 정도는 현금 만들어 놓으세요. 롯데푸드는 상관없습니다. 롯데푸드는 지수가 급락할 때 오히려 까꾸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금요일날 이 급등하는 종목들 있죠. 오히려 현금 만든다. 50%도 아닙니다. 주도주는 30%만. 그리고 다음 주에 좀 이게 상해 증시, 그 다음에 삼성전자, 그 다음에 선물 425는 생명선이에요. 이걸 깨면 안 됩니다. 그동안 올라간 에너지를 훼손시키면 안 돼요. 즉 21선 깨면 안 돼요. 21선. 저 21선이 420이거든요. 그럼 21선을 이게 음봉 맞으면 이미 늦어요. 그래서 제가 요 현재 고점과 요게 한 대충 중심 요거 425. 대충 이평선으로는 11선이 지나갑니다. 11선.
요거 깨면 안 돼요. 이거 깨면 안 됩니다. 거버넌스는 거버넌스는 기다릴래요. 삼성생명이니 호텔신라 우선주니 이런 거버넌스는 지수하고 뭐 상관없이 그 이건희 회장님 그 상속 지분 관련된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핀셋 전략이라고 그럽니다. 요거는 냅둬라, 요거는 해라. 그러니까 삼성생명, 호텔신라고 이런 것들은 냅두시죠. 그래서 그 미세한 차이를, 그러니까 중국 시진핑 오길 기다려서 뭔가 기대했던 유통, 지금 보시면 빠지는 종목 중에 싼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면 벌써 떨어지는 것들 중에 한세실업,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제가 알스텍 관련주들 왜 다 팔으라고 그랬겠습니까? FNF, 한섬, 그 다음에 한세실업, 어저께 태평양 물산도 이런 종목들은 점 놓치면 오래 걸리거든요. 쫙 보세요. 화장품, 유통, 물류, 소비. 시진핑이 좋은 얘기 떠들어줘야 되는데 나쁜 얘기 떨어지면 어떻게? 이런 것들을 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감각으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삼성생명은 목표가 10만원입니다. 근데 그 10만원이 언제 올지는 모르겠어요. 1년 중에 어느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요번에 그 지분 거버넌스는 그러니까 떨어져 봤자 75,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무시할래요, 삼성생명. 이게 만약에 얘가 오늘 LG 하우시스 정도의 에너지가 나왔다면 일부 좀 매도하라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LG 하우시스는 지금 위치가 그냥 9만원. 요거 10만, 만원 남았잖아요. 또 언제든지 한 8만원과 8만 5천원 흔들었다 갈 수 있거든요. DLENC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고요. DLENC는 지금도 사라고 했는데, 누가요? 누구한테 그렇게 추천하셨습니까? DLENC는 13만 5천원 단에서는 사라고 한 적이 없는데요. 15만원 오면 여기서 만원 정도 올라가면 때리려고 그러는데. 그리고 더 큰 그림은 얘는 찬바람 날 때 급등할 겁니다. 시간이 그 정도 걸려요. 이 거버넌스는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말하는 거랑 본인이 생각하는 거의 시차입니다. DLENC는 5월 1일부터 시작이고 그때부터 공개 매수 끝나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작업이 필요하냐면 DL 코퍼레이션과 언제 그 DL이 합병하나 이런 것들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 감각을 체크해 보시고요. 그래서 DLENC는 한 1, 2개월은 한 위로 15,000원, 아래로 만원, 요 안에서 갇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본격화 되려면 이제 다른 끌개가 나와야 됩니다. 다른 끌개가. 그 목표가 이제 20만원이거든요. 근데 20만원 목표를 언제 잡냐면 10월에서 12월 잡아요. 일정을. 자, 타임 스케줄을 한 금년도 10월에서 12월. 그러니까 얘를 20만원 보내는데 확 보내지 않아요. 계단식으로 합니다. 2만원씩. 2만원씩 움직이는데 한 3개월 정도 걸릴걸요. 그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태평양 물산은 어저께 다 매도 사인 나갔습니다. 매도 사인 나가고 그 다음에 데드 잡아 드렸어요. 이미 100% 다 파셨어야 됩니다. 질문 늦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감각이 없으신 거야, 이런 거는. 보세요. 3,000원 넘을 때 팔고 3,000원 데드라는 의미가 뭐예요? 3,000원 깨면 다 팔아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미 타임 놓치셨습니다. 한두 달 다시 기다리십시오. 지금은 팔단가 아닙니다.
지금은 8단가 늦으셨어요. 어저께 다 파셨어야 됩니다. 오늘은 요 LG 하우시스, 그 다음에 넷마블, 요런 것들 좀 30% 정도 조절 좀 하시고 현금 만들어 놓으시고, 다음 주에 5일 동안 이제 좀 시장을 보자고요. 어떤 현상이 나와야 되냐면요, 미국 시장이 빠져도 디커플링이 나와야 돼요. 삼성전자 83,000 지지해주고, 선물 425 지지해주고, 건설주가 끼역끼역이라도 이 현대건설 대장주가 5만원을 치고 나가줘야 돼요. 그런 시장이 되나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요런 현대건설이 요 5만원 나왔는데 한 3천원 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감각을 실전에서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솔리드를 급락할 때 매수했는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솔리드 이런 것들은 이게 뭘 너 미치겠다. 솔리드는 아직 하락파동이네요. 지금 하락파동 진행 중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볼 때, 에너지 볼 때 일본 갖고 판단하지 마세요. 일본 갖고. 지금 요 7,500원에서 8,100원? 이거 데드캣 바운드일 수 있어요. 이게 진짜 돌았으려면 저 121선 정도까지나 9,000원과 만원에서 대량 거래가 터져야 돼요. 이거 지금 하락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주봉으로 보면 아직도 하락 추세예요, 솔리드는. 얼마에 매수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쪽 섹터가 뭐죠? 여러분들 이쪽 섹터가 들어가는 섹터에 단어 꽂히는 게 뭐예요? 솔리드 하면 5G 통신. 제가 근데 ZT라든지 다음 주에 이런 것들 관련된 이러한 에너지들 좀 싸그리 다 적자 기업이고, 단어 꽂히는 것들 보시면 여기 보시면 통신, 네트워크, 무상 장비, 5G 이런 거잖아요. 지금 5G의 대장인 KMW도 지금 오히려 시간으로 3개월 기다려라 이러고 있는데요. 이거 바닥 확인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솔리드가 애매하게 수익 나셨죠? 끊고 나오세요. 그거보다 오히려 시멘트나 건자재나 오히려 CNG 제약으로 가시든지, 아니면 아침에 우리 한국주철관 지수가 빠져도 우리 내부 정책과 연결된 종목들 있죠? 요런 걸로 가십시오. 5G는 삼성전자 지금 멍한저우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요. 멍한저우가 카나다에서 미국으로 소환됩니다 라고 뉴스 나와요. 이 뉴스 듣는 순간에 어떤 현상 나올까요? KMW 10% 빠지고요. 솔리드는 20% 날아갈 수 있어요. 그 재료 하나에. 그러니까 아직까지 5G는 모르겠습니다. 5G는. 그래서 여러분들 어저께 어떤 분이 이 포트를 갖고 고민을 하셔서 저한테, 여러분들도 다 해당되는 사항이라 한번 이렇게 나라면 이렇게 포트를 조절하겠습니다 라고 한번 샘플링으로, 여러분들 이게 시각차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종목은 자꾸 그 종목을 건드리시려고 그래요. 이거를 빨리 손해본 거를 빠져나와서 뭔가 딴 거 빨리 가는 걸로 갈아타려고 하는 생각을 막 하세요. 이분이 KMW를 83,000원에 샀더라고요. 고점에. 진입 시점이 굉장히 나빴어요. 그래서 손해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손절해서 빨리 가는, 저한테 질문이 LG 하우시스를 더 사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질문하세요. 그때 제 결론, 냅두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이거를 조절했다면
이미 KMW 하려고 그랬다면 이렇게 하셨어야 돼요. 5만원 요 급락대 57,000원대 58,000원대 그때 사서 6만 5천원 7천원에 밑에 산 거 끊고 제가 67,000원대 오히려 30 반도 아니에요. 산다가가 많으니까 30% 끊었다가 밑에서 다시 사야 됩니다.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안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전번에 이거 견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보면 83,000원 5만 7천원까지 빠진 걸 견뎠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지금보다 더 마이너스 폭이 컸겠죠. 그러다가 67,000원까지 회복하는 거 이제 가나보다 하다가 다시 떨어지니까 오히려 이제 공포가 느끼는 거예요. 여기서는 오히려 직전 저점 깨라고 그러십시오. 그리고 대응할 자리 아니에요. 대응할 자리 늦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다시 포트를 보세요. 쓸데없이 들어가는 종목들 많아요. 같은 다 좋아 보이죠. KNN을 2,900만원 들어가요. 이거 500만원 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동전주거든요. 수익금 났으면 이걸로 이동하라는 거지 중심 종목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2,500만원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푸른기술 400만원 냅둬. 대신 소프트센 150만원, 세아 550만원, 그 다음에 진성TNC 요거 다 현금 만들었어요. 종목 이 종목들이 여기서 더블 가봤자 전체 기여도 아무것도 없어요. 종목 줄여. 그리고 그러면 2,500만원에 요거 종목 나온 거 이런 것들 그리고 나라면 예선테크라든지 S넷은 세력 주니까 요거는 주변주로 좀 갖고 있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 KMW는 창고에 넣어놔라. 3개월 동안 수면제 먹고 쳐다보지도 마라. 찬바람 불 때 대응하라. 미중 간의 싸움이 마이너스 에너지에서 그래서 이 종목이 상방으로 돌았을 때까지 창고에 묻어둬라. ZT 션난 서키트 지금 솔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냐 종목을 압축하는 거예요. 중심 현대엘리베이터, 현대로템, LG하우시스 주변 푸른기술, S넷, 코리아센터 창고에 묻어두고 수면제 먹고 쳐다보지 말 종목 뭔가 다친 거는 여러분들 다치셨어요. 뭔가 움직이면 더 다쳐요. 주무세요. 내 몸에 상처가 난 종목이에요. 그냥 3개월 5개월 주무시고 와요. 그럴도 되는 종목입니다. KMW. 그러니까 자도 되는 종목이야 자면 안 되는 종목이야. 그것만 판단하는 거예요. KMW 자도 돼요. 그래서 요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을 해보시죠. 그래서 KMW는 ZT라든지 미중 간의 싸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ZT가 영원히 하락각도 한답니다. 이 하락각도가 상승각도 해갖고 여기에 이제 33위안이나 35위안 정도 와 있을 때를 뚜껑 열어봐요. 적어도 KMW 75,000원에서 85,000원 사이 있을 겁니다. 그때 파시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한 3개월 5개월 동안은 어떻게 해요? 집중하는 종목 현대로템, 현대엘리베이터, LG하우시스에서 싸우시고 거기서 플러스 나면 그 다음에 수익금은 KMW로 가고 KN 가가를 KMW로 가고 그리고 주변주들 중에 또 의식 반응 나면 팔아서 종목을 압축하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싸우는데 이렇게 너저분하게 10개 20개 갖고는 뭔가 잘못하신 겁니다. 내가 싸우는 거를 3개 정도 내지 금액이 크면 한 5개까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보시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여러분들도 많이 해당되는 분들 계실 겁니다. 지금 IT 쪽이나 전기차, IT 이런 종목들 지금 하락각도에 있는 종목들은 4, 5, 6월 달은 기회를 안 줄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이상한데요. 그래서 당분간은 내수, 건설, SOC, 정책 이런 것들
거버넌스 관련된 종목들 이런 것들에 집중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항상 그 증권사 어널리스트나 이런 분들 데이터는요, 저 같은 옛날에 업력 있던 설계자들한테 당해요. 그러니까 누가 유명하게 썼다, 그냥 참고로 읽어보시면 바랍니다. 근데 그 주가가 너무 위에 급등돼 있어요. 그러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선의로 포장된 카카오 하지 말고, 제가 빅히트 하지 말고, SK 이노베이션 하지 말고, 다 선의로 포장된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꼬셔갖고 지금 비트코인도 옆에도 가지 마세요. 아까 그 남편분이 강력해 가서 팔아주세요. 큰일 납니다. 2억 투자했는데 반토막 된다고 그러세요. 1억도 못 건지실 겁니다. 그런데 옆에 가면 안 돼요. 더 강하게 얘기하십시오. 무상증자 팔아먹는 설계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저는 비트코인 박살날 것 같습니다. 반토막 날 것 같아요. 다들 1억 가고 그러는데, 이제 그 코인 시장이 형성됐잖아요. 저거 지금까지 맞는 게 중국 애들이에요. 중국 애들이 이제 돈 엑스타 할 겁니다. 그때 두나무 관련주 나스닥 상장 개뿔이죠. 나스닥 상장 못해요. 개나 소나 다 상장합니까? 그나마 가능한 게 마켓컬리 정도 상장하면 가능한데, 그것도 저는 대주주가 상장하다가 지가 보이콧 할 것 같아요. 왜? 차등제가 없거든요, 걔한테는. 그럼 회사 나스닥 상장하면요, 저 코제기들한테 그 기업 다 뺏겨요. 그러면 지가 평생 이렇게 이뤄놓은 거 뺏기려고 상장합니까? 그러니까 대주주가 오히려 컨설팅 하다 보면, 아이고, 내가 이거 먹으면 독약이겠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은 너무 앞서가요. 언론은. 그래서 이렇게 선의로 포장된 데를 항상 조심하십시오. 오히려 이렇게 악의가 나온 뉴스, 여러분들 3월 11일 날 여러분들 보세요. 이수화학이 시간외 하한가 쳤습니다. 여러분들 이때 놀래서 이수화학 팔고 이수앱시스 파는 분한테 제가 그거 당하지 마세요. 내 업력에 의하면 이거 보이지 않게 설계해갖고 일반들 털어내고 대주주 탐욕이 있으니까, 이때 뉴스가 뭐냐면 자회사 이수건설 문제되는 거를 700억 취득해갖고 이수화학 희석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에 하한가를 쳐요. 시간에. 그래서 이렇게 막 뉴스 나오고 급락하고 일반 투자자들 욕하고 막 이런 날입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 이수화 오히려 급락돼서고, 제가 이수 앱시스 사라고 그랬죠. 이런 뉴스 나오잖아요. 이수화 밑 빠진 동 이수 건설 여러 가지 매각 추진하다가 안 되니까 지가 인수한다. 이수학 지배구조 보시고 희석화 시키고, 제가 현역에 있을 때 이게 어떤 나하고 비슷한 설계자가 주가 떨어지십시오. 악재 퍼뜨린 거예요. 그 지네들이 비펀드에서 싹 걷어갔을 겁니다. 이게 이수앱시스 그때 위치입니다. 이런데 당하지 마시라고요. 이게 아주 보이지 않게 이런 거 설계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변호사일 수도 있고 회계 담당자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방 모치일 수도 있고, 다들 선수들입니다. 이 바닥 선수들이에요. 이걸 매도자의 시각이라고 잠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외국계 현역에 있을 때는 그런 일을 하고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모아갖고 수량해서 얼마에 팔면 제 성과급이 나와요. 그래서 300에서 500만 주를 목표 달성하면, 그때 성공하면 억대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세요. 이제는 뭐 팔아먹습니까? 이수화학은, 이수앱시스는. 러시아 백신 팔아먹죠? 러시아 국수주의. 여러분들 지금 미국 백신 맞아도요, 러시아 가거나 중국 가려면 중국 백신 맞은 사람 받았다는 증명 있지 않으면 못 들어보낼 겁니다, 앞으로. 백신에
무슨 주의가 나와요, 지금? 국수주의라고 그러나?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수앱시스 어떤 장난을 치나, 이수화학도. 그러니까 이런 거 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걸 설계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날 제가 얘기해 드렸죠. 그러니까 항상 시장은 포장되고 막 무상 주고 여러분들한테 떡 주고 뭐 좋습니다. 미래지도 딱 그런 거 항상 조심하세요. 쥐약들이니까. 오히려 이렇게 대주주들이 이렇게 설계해서 여러분들 겁주고 하한가 치고 하는 것들 중에 딱 보면 아 이것도 장난치겠구나. 이런 것들을 노리십시오. 그래야 먹을 떡이 있습니다. 카카오는 재매수 타임 오면 말씀드릴게요. 3개월 동안은 질문하지 마세요. 한번 이런 현상이 나오면 한 2, 3개월은 지나보세요. 카카오도 그렇고 어저께 여러분들 딱 꽂아놓고 제일 많이 판 놈들이 누구예요? 연기금, 기관들,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팔았어요. 그리고 한현대 시멘트는 수익이라도 아직까지 그냥 가만 계세요. 5만원. 에너지가 각도가. 현대건설, GS건설은 대장주니까 냅두세요. 오늘 LG 하우시스나 넷마블 있는 분들만 30% 리스크 관리하세요. 현금 만들어요. 넷마블하고 LG 하우시스만입니다. 현대건설, GS건설, 한현대시멘트는 그냥 가만 계세요. 수익 났어도 다음 주에 빠졌어도 그렇게 큰 에너지가 안 나왔으니까 그냥 냅두시기 바랍니다. 위치에 따라서 또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CJ그룹 질문하시는데 저는 CJ그룹은 안합니다. CJ그룹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런 어떤 그룹의 거버넌스를 공부할 때는 이 투자 역사를 공부하십시오. 뭐 하루의 주가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팔로우 더 맨, 팔로우 더 머니 해갖고요. 대충 편한 시간 나실 때 그냥 단순히 그래프만 갖고 찍찍찍 하지 마시고요. 한 10년, 20년 동안의 투자 역사를 한번 CJ그룹을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제자들 훈련시킬 때 그래프 공부부터 안 시킵니다. 이러한 이 투자 역사들을 공부시킵니다. 창업주는 누구고, 업력은 뭐고, 그 다음에 어떠한 스토리텔링은 나왔고, 그리고 현재 위치는 뭐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을 했고, 등등.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아까 CJ그룹에 대해서 좀 브리핑을 해달라고 그래갖고, 저는 CJ그룹은 게임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CJ 대한통운 해드리고는 CJ그룹은 금년도는 안 합니다. 이런 의사결정을 왜 했는데? 그럼 CJ그룹 언제 하는데? CJ에서 비상장 기업 중에 CJ 올리브영 상장시킨다라고 얘기 나올 때 할게요. CJ 올리브영. 그러니까 이 그림 이렇게 상장될 때요. 요 CJ 올리브영이라고 하는 비상장 기업이 있습니다. CJ 올리브영이라고 하는 어디냐? 여기요. 여기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 비상장 회사입니다. CJ 올리브영 상장 IPO 일정 뭐 주관사 누구누구 그런 거 나올 때 다시 CJ그룹 체크해 드릴게요. 그 전까지는 CJ그룹은 매력 없어요. 먹을 거 없어요. 그거 아느니 현대차 그룹 거버넌스, LX 그룹 거버넌스, 다른 그룹 거버넌스 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럼 왜 그런 판단을 하는데 할 때 여러분들 이 투자 역사를 배우다 보면요. 이 CJ그룹은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이제 운빨 그런 게 기운이 내려가는 것 같아요. 이맹희 씨입니다. 원래 삼성그룹의 주인이 되실 분이었어요. 주인이.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죠? 한비 사건으로 떨어지고 나서 그 이후에 이건희 삼남이신 분이 대권을 잡고 오늘 삼성그룹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쪼개지는 분이 이제 이맹희 씨 자제분의 장남이 이재현 회장님입니다. 누나님이 이미경 씨고요. 이미경 씨는 일단 저 방송 쪽에 특화되어 있고요. CJ ENM 이런 쪽. 그리고 이재현 이분이 또 이 박두율 이 이병철 회장님의 이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선천적인 유전병이 있는데 이게 또 묘하게 걸러서 걸려요. 지금 이분의 유전병 걸리신 분이 이재현 이분입니다. 그리고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도 크게 걸리진 않았지만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가끔 가다가 다리 이렇게 뭔가 기부스하고 나오는 사진도 가끔 가다 보셨죠?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게 사르코마리투스, 이름도 힘들어요. 사리코마리투스. 이 뼈가 이렇게 굽어지는, 쓰질 못해요. 무지 아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재현 회장님 나오면 노상 휠체어 타고 나오시잖아요. 건강 상태에 가장 큰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60세나 62세 정도 되실걸요?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유전병, 이게 뼈가 이렇게 구부러요.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본인도 이런 건강 상태가 나쁘면 에너지가 줄면 어떻게 될까요? 활동 반경이나 모든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빨리 이제 자제한테 뭔가 넘겨야겠죠. 근데 자제분들이 어려요. 이 험한 세상에 이렇게 어려요. 이렇게 딱 보시면 얼굴들 보세요. 이경우 CJ ENM 부사장 맡고 계시고, 이선영 이분도 가끔가다 사진 보시죠. 이분이 뭐 아나운서하고 결혼하셨나? 그래갖고 CJ 재당, 옛날에 CJ가 얼마나 복잡했냐면 2013년도 그림 한번 보실래요? 이때 보시면 여러분들 이거 LG 그룹 보는 거하고 비슷해요. 와우죠. 이거를 지금까지 교통정리한 겁니다. 합병하고 단순화시키고 어디는 합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단순화시켜갖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우선주 전환 상한을 자제분한테 줬어요. 아모레지가 했던 거를 그대로 하신 겁니다. 아모레지가 했던 거 우선 상환 이 신형 우선주. 이부진 씨도 이제 호텔신라 받으려면 이 방법을 쓰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제는 10이나 이런 게 안 되니까. 이런 투자 역사 보면 이거는 장기 전략이에요. 10년 후에 어떻게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큰 게임은 여러분들 이 삼각합병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삼각합병. 2018년 19년도 삼각합병. 여기서 한 게임이 끝난 겁니다. 제일제당 뭐 이렇게 해갖고요. 그래서 삼각합병으로 밑에 거 합치고 쪼개고 뭐하고 붙이고 해갖고 단순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CJ 밑에 CJ 제일제당, CJ 제한통운. 그래서 뭘 했어야 돼요? CJ 대한통운하고 제일제당 하셨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삼각합병이 끝난 다음에 이제 끝났어요. 이게 이제 곧 CJ 누르고 CJ 제일제당, CJ 대한통운 오르는 게임을 한 겁니다. 이게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그 사이에 CJ 제일제당 그래프 보세요. 느낌으로 보세요. CJ 시푸드 보세요. 먹거리. CJ 대한통운. 그 사이에 CJ ENM은, CJ는 다 우하향이에요. 다 우하향. 가장 끔찍한 게 CJ입니다. CJ 그래프를 보세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건 CJ예요. CJ예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이거보다 할 게 너무 많다. 내년도나 보겠다. CJ 올리브영 금년도 상장 못해요. 순번이 다 꽉 차서. 그리고 그룹에서 의지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물어보십시오. CJ는. CJ ENM도 안 합니다. CJ그룹은 금년도는 이런 영상, 컨텐츠, 게임 다 중국 연골고리. 오직하면 엔터테인먼트 하지 말라고 그러겠습니까? 시진핑이 말 한마디에 싸늘해질 게 그 시장입니다. 그래서 CJ 그러면 시진핑 오면 바뀌어요. 그래서 다음 대선 때 친중파가 득세하나 볼게요.
별것까지 다 들여다보는 게 복잡계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게 종목 선택의 에너지에 선택에 이게 이제 CJ 할 거예요. 금년은 아니에요. 그걸 미리 들어가서 땅 오히려 그거 하느니 LX그룹이나 삼성 거버넌스나 건설주에서 아직 남아있는 이거 싸우는데 6개월 정도 충분히 싸우고 얘한테 가도 돼요. 얘한테 가도 됩니다. 이거를 그룹의 에너지라고 봅니다. CJ는 아직도 까만 어둠의 음해요. 음한 거를 미리 들어가서 꿰찰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GS도 마찬가지예요. GS 하느니 제가 GS에서는 GS 리테일만 쏙 뺐죠. 그럼 뭐 거기에는 양의 에너지의 카카오뱅크라는 그 거버넌스가 있기 때문에 싹 뺐습니다. 이러한 그래프보다 이러한 투자 역사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 훈련하는 게 더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 에너지 중에 뒤에 설계자들이 있거든요. 그 설계자들이 자산운용사 대표, 걔네들을 부리는 그 애네들, 한국에 없는 애들, 싱가포르에 국적 바꾼 애들, 걔네들 다 국적 바꿨어요. 이 바닥에 방귀 끼는 애들 중에 조단이 번 애들은 우리 한국 국적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다 싱가포르 국적 갖고 있어요. 그런 세계가 있겠냐? 있습니다. 가방 못 찌들 세계예요. 가방 못 찌들 세계입니다. 걔네들은 간단히 예를 들어서 회사를 안 만들어요. 불이지. 그런 세상에서 세팅된 종목을 하시는 게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트레이딩 에너지인지 그러한 어떠한 큰 설계가 들어간 종목인지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게 낫다. 그래서 금년은요, 내년 대선만 집중하시자고요. 대선의 색깔이 어떻게 될지도 진짜 싸움이 요번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결과 나와서 흥미진진하게끔 긴박하게끔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설의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 여기에 집중하시자고요. 1년 동안은. 그리고 그 틈새 개별 종목도 순환하시고요. 그래서 CJ, GS 안 한다. GS그룹은 GS 리테일만 봐라. 미래컴퍼니는 뭐 올랐습니까? 너무들 급해. 31,000원에 사라고 그랬는데 4만원 갔어요? 미래컴퍼니는 4만원 가면 질문 주세요. 4만원 가면 4만원 가면 아니 뭐 31,000 뭐 5,000원 정도는 오늘 좀 오르네. 그냥 가만 계세요. 가만. 오죽하면 미래컴퍼니만 이동. 이것도 우리 제가 시장조사하면 얘네들 제법 세요. 근데 43,000원에 물렸어요. 물려있어요. 그럼 43,000원 못 가요. 그 걔네들 물린 거 이용해 먹자고요. 4만원만 오면 텁니다. 5,000원만 더 기다리십시오. 이런 것들은 기계 분석 아니에요. 판세 분석입니다. 그럼 그런 거 어떻게 하는데, 그나마 저희가 이쪽 바닥 업력이 그래도 20몇 년 있어서 그냥, 그리고 제 제자들 중에 물고 와 주는 고마운 놈들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SNS 돌리는 것들을 찍어갖고 조사하는 저 오따꾸들. 그나마 제가, 사수조수에 그래도 인심을 안 잃었는지 애들이 은퇴했는데도 물어다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에너지들 그냥 길바닥 정보들 아닙니다. 장단컨대 저하고 1년 동안 느껴보시면 그 제가 이상한 말 한 건데 이제는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옛날 유바이로직스, 티움바이, 매드팩도 뭐 화성밸브 저런 게 당장 안 가도 움직일 때는 무섭게 움직이네. 저런 게 그냥 뭐 부티크나 이런 애들이 만드는 것들은 아닙니다. 다 세팅이 되고 그 시기는 몰라요. 주인 마음이니까. 저는 또 현역이 없으니까 언제 할지는 모르겠어요. 대신 그걸 제가 일본 언어로 쪼찡붙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컴퍼니는 그냥 한 달 두고 보시죠. 이쪽도
스마트 헬스케어 뭐 뭔가 해야 돼요. 이쪽 스마트 보안. 그러니까 고객 미래 컴퍼니가 대장주로 뭔가 여러분들 꼬시는 용일 거예요. 그거. 그런 것들 잘 같이 읽어서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장의 화두는 다음 주가 좀 수상해요. 파생시장에서. 미국 시장이 오늘이 옵션 만기고요. 오늘 미국은 화려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왜 이럴까요?가 다음 주를 뭔가 디자인하는 애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감각을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을 해 보시고요. 그래서 선물은 이제 432.5를 상단 잡으시고요. 430을 깨면 무조건 매도로 스위칭 하십시오. 이제 430 지금은 매수로 대응하셔도 좋아요. 430.0 데드 잡고요. 그런데 430을 깨고 내려가는 속도 나와요. 그럴 때는 매도로 스위칭 하셔야 됩니다. 선물 430.0 데드 잡고요. 그러면 푼만 집중하셔야 돼요. 지금은 잠시 양날개 양매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고가에서 한 3패 뺐잖아요. 근데 이거 뺐어도 풋 옵션 수익이 잘 안 나는 구간입니다. 이거 요진폭에서는. 콜드 여기 432.5 와도 지금 산 거 10%에서 15% 내기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그래서 저는 옵션 매매는 잘 안 합니다. 그냥 쉬었다가 장 끝날 때 양매수나 하지. 그리고 다음 주가 이제 그러니까 오버나잇은 꼭 할 거예요. 5대5. 그거는 오후장에 2시에 판단해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그러면 2시까지 싸울 거 뭐 있습니까? 할 때 이제 여러분들 그 프리미엄 8점 몇 이런 거는 건들려 보지도 마세요. 대상을 1.0 그 외가격의 시간 가치만 있는 1.0대만 공략을 하세요. 8자 뭐 8.0 이런 건 움직이지도 않아요. 두텁다고 표현합니다. 급등해도 움직이지도 않아요. 외가격이 50% 갈 때 내가격 10%도 안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8.0에서 뭐 20.0 이 프리미엄은 나하고 상관없는 프리미엄이다. 분석도 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1.0짜리가 455입니다. 아직도 28일 남았으니까 이거 갖고 싸우세요. 손절단가는 1.00 잡고요. 1.00 양매수 구간이에요. 그리고 풋은 400짜리 이제는 402.5나 405는 수익이 났어요. 이제는 400짜리로 내려요. 400짜리로 내려요. 벌써 1.25나 1.4 1.0 놀던 게 1.4까지 간 거예요. 이제는 400 둘 다 1.00 데드. 그 다음 위클리 옵션 얘가 이제 그래도 변동이 재밌을 거예요. 상단은 440 손절단가 작게 잡아요. 0.60 그 다음에 하단은 420 0.45 0.60 0.45 잡고 누가 이기나 이거는 2시까지 한번 게임이 나오나 보겠습니다. 네, 점심 식사 잘 하시고요. 2시에 다시 종합 브리핑 하겠습니다. 오늘 11시 방송이 없다니 이건 또 무슨 소리예요? 예, 2시에 뵙죠. 지금 11시 방송 지금 해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점심 식사 잘 하시고요. 2시